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민콥스키 공간, 그 공간에서 단위 원 역할을 하는 그런 컨벡 바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콥스키 공간이라는 것은 유한 차원의 반화 공간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그 공간 위에는 노름이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유클리드 공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노름에 의해서 거리가 결정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럴 때 우선 이 공간에서의 성질을 하나 살펴볼 거예요. x가 그 위에 주어진 노름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노름을 가지고 선형 노름 공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형 노름 공간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이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벡터 공간에다가 위상을 줄 텐데 그 위상, 그 주어진 토폴로지는 이 벡터 공간에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될 거예요. 그 두 가지 벡터에 대한 연산이 주어질 텐데 그 연산이 그 주어진 위상에 의해서 연속 함수가 되도록 주어지면 그런 공간을 선형 노름 공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X가 선형 노름 공간인데 그 위에 주어진 노름은 이렇게 절대값 기호 두 개를 가지고 표시를 할 거예요. 이런 노름이 이 공간에서 두 점,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죠. 그 두 개의 벡터를 선택했을 때 이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공간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두 벡터를 선택을 한 거죠. 두 점 x하고 y를 선택을 했을 때 x가 y의 수직이다. 자, 이것은 어,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x가 y의 수직이다라고 하더라도 y가 x의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x가 y의 수직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 x가 y의 수직이다라는 것은 모든 스칼라에 대해서 이 스칼라는 실수 범위에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칼라를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면 모든 스칼라 알파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해야 돼요. x의 노름이 x 플러스 알파 y의 노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x가 y의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가 y의 수직이다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x가 y의 수직이라고 하더라도 y가 x의 수직이냐? 이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x가 y의 수직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선형 노름 공간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노름에 의해서 노름의 크기가 상수가 되는 그런 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이 노름에 의해서 결정된 반지름이 상수가 되는 그런 공을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위 공하고 이렇게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 공, 단위 공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거리가 얼마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공을 하나 그린 겁니다. 단위 공하고 비례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공. 자, 그 공 위에서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이 표면에 들어가게 이 공의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x가 이 공의 표면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 공 표면에서 이 점 x에서 이 공의 저평면이 되도록 평면을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평면을 하나 그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접평면은 당연히 접선 전체의 집합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y라는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예, 나란한 벡터를 그으면 이게 이 접평면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평면이라는 것이 이 어떤 선은 그 중에 어떤 접선은 y라는 벡터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x가 y의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2차원 공간 얘기를 할 거니까 2차원 공간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는 이렇게 단위 원하고 이렇게 비례한 그런 원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원 위에 x가 이렇게 속하도록, 즉 이 원의 이 끝점이지요. 이 원판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게 원입니다. 이 원에 x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놓고 그런 공을 잡아서 사이즈를 결정해서 예, 그리고 이 x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 방향으로 y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x가 y의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어떤 점이 어떤 점의 수직이다라는 걸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제 2차원 민kov스키 공간으로 내려왔어요. 즉 2차원 선형 노름 공간을 2차원 민kov스키 공간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2차원 민kov스키 공간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X가 2차원 선형 노름 공간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X에 주어진 놈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위 원판이 있겠죠. 그것을 단위 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차원이니까 원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단위공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이 공간의 단위공. 단위공이라는 것은 이 노름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 노름이 1 이하가 되는 그런 벡터 x를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단위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노름이 1이 되는 것은 이 공의 경계가 되겠죠? 이 경계는 단위 원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단위 공을 B라고 쓸게요. 공이란 뜻으로. 자, 그럴 때 X라는 벡터를 이 공의 경계, 경계를 이런 기호로 쓰겠습니다. B의 경계. 그러니까 B의 경계는 B가 단위 공이니까 이 경계는 단위 원이 되겠죠. 이렇게 단위 원이 될 겁니다. 그 단위 원에서 X를 하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B의 경계, 바운더리 B에다가 방향을 줄 거예요. 여기 화살표처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줄 수도 있겠죠. 반시계 방향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방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 경계에서 4점을 잡을 텐데 x, z1, z2, 마이너스 x. x하고 마이너스 x는 일직선상에 있겠죠. 그래서 이 원점을 지나가는 선상에 x와 마이너스 x가 놓일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z1, 그 다음에 z2 이런 순서로 x하고 마이너스 x 사이에다가 2개의 점을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항상 여기 x에서의 거리가 이 노름 공간이니까 x하고 이 z1 사이의 거리는 x-z1의 놈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x와 z1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x하고 z1 사이의 거리가 여기 x에서 이 순서로 봤을 때 z1보다 더 먼 곳, z2지요. x하고 z2 사이의 거리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쪽에 있는 것이 거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예, 그걸 보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 성질이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자, 여기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주어진 노름을 가지고 단위원을 선택하면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이 되는 그런 원을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원 위에서 이렇게 한 점 x와 그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선택을 해서 방향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반시계 방향으로 x로부터 마이너스 x 그 방향으로 그 사이에 두 점을 선택했어요. 가까운 걸 Z1, 먼 것을 Z2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당연히 Z1하고 X 사이의 거리와 Z2하고 X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먼 쪽에 있는 Z2하고의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Z1하고의 거리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이것을 일반적인 놈을 주었을 때, 예,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2차원 민콥스키 공간을 가지고 와서 그 민콥스키 공간에 주어진 노름을 가지고 단위원을 만들어서 그 단위원 위에서 여기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듯이 예, 똑같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예, 여기 x부터 마이너스 x까지 먼 쪽에 있는 것의 거리가 더 크다라는 걸 보일 텐데 이 반대쪽은 예, 이 단위 공이라는 것이 어떤 노름이 주어지더라도 예, 이것이 노름 공간이 되려고 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어야 돼요. 그리고 볼록한 곡선이다라는 것이 성립해야 돼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해서 그 점까지만 먼저 된다라는 걸 보이고 그 점을 예, 여기 마이너스 x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어떤 특정한 점을 선택할 거냐 하면 여기 x에서 마이너스 x까지의 요 사이에 이 주어진 방향대로 이렇게 가서 x부터 갈 거니까 이 위쪽 부분에서 예, z0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z0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면 x가 z0의 수직이 되는 그런 점 z0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이 된다라는 걸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x에서 이렇게 접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하고 평행이 되는 방향으로 예, 원점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그려서 예, 이 단위 원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점이 Z0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X가 Z0의 수직이 되게 Z0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호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X부터 마이너스 X까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점을 선택을 하면 뭐 금방 선택한 것처럼 Z0를 선택하면 X에서 Z0까지 여기 이 원의 요 부분이 있겠죠. 호가 하나 생깁니다. 이 곡선. 이 곡선을 자, 일반적으로 이 B의 바운더리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Z1에서 Z2까지 두 점을 선택했다면 Z1에서 Z2까지 그 원의 일부가 되는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 호를 C, Z1, Z2 이런 기호로 쓸게요. 예, 이것은 Z1에서 Z2까지의 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계에 있는 이 점들을 그냥 어떤 수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려고 해요. 예,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경계에다가 매개 변수를 줄 거예요. 그 매개 변수를 푸시라는 함수로 줄 겁니다. 그럴 때 여기 x에서 시작하도록 푸시 x는 0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x부터 여기 마이너스 x까지 이렇게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길이, 즉 x부터 마이너스 x까지 호니까 c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예, 이 길이를 계산해서 l이다라고 알았습니다. 이 길이를 l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를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점들을 매개 변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x는 0에 대응시킬 거고 마이너스 x는 l에 대응시킬 거예요. 자, 그렇게 대응시키면 이 반대쪽까지도 이 반대쪽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l로 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가 l일 때도 마이너스 x가 되지만 마이너스 l일 때도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s라고 했을 때 s를 마이너스 l보다 크고 l 이하가 되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경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푸시라는 함수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운더리 b라는 것은 푸시 s로 다 표현이 되지요. 그리고 s는 마이너스 l보다 크고 l 이하가 되면 이걸 이 경계를 한 바퀴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매개 변수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z0를 벡터 z0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 x에서 이 z0 이 점까지의 길이가 z0가 되는 점이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여기까지의 길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z0라고 쓴 것을 벡터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수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이 크기라는 것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이 실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이 실수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해서 x부터 마이너스 x까지의 크기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x는 0에 대응된 거고 마이너스 x는 l에 대응된 거고 그 사이에 z1은 길이가 z1이 된 거고 z2는 x에서 길이가 z2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벡터나 이 수나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려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의 거리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x로부터 그러면 x-z의 놈, 즉 x하고 z 사이의 거리지요. 예, 이 놈을 가지고 계산된 거리입니다. 그것을 z의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 이 phi z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예, z1보다 z2가 크거나 같으면 phi z1하고 phi z2를 비교했을 때 변수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가 증가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이렇게 경계에다가 순서를 주었으니까 이 특정한 점 Z0까지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Z0는 X가 Z0의 수직이 되는 그런 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Z0를 이 바운더리 B에서 X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X보다는 작게 선택을 할 텐데 금방 얘기했듯이 X가 Z0의 수직이 되는 그런 점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X에서 Z0까지는 이 함수, phi z가 증가함수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X부터 Z0까지는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주었던 그 phi라는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게끔 계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x하고 이 z0, x가 수직인 그 점, 그 사이에서 두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z1하고 z2. 예. 그럴 때 x에서 z1까지의 거리와 x에서 z2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먼 쪽에 있는 Z2까지의 거리를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먼 쪽에 있는 Z2라는 점에서 이 원에, 이 단위원에 접선을 그을 거예요. 자, 그 접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접선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지겠죠? 예, 이렇게 접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을 그으면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볼까요? 예, 이 Z2에서 이 단위 원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이 이 직선상에 있는 점 중에서는 당연히 원점에 제일 가까운 것이 Z2가 되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금방 민kov스키 평면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민kov스키 평면에서 거리라는 것은 자, 여기 노름이 주어지면 예. 그 노름이 1이 되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단위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단위원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위원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바로 놈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를 재면 이 거리는 전부 놈으로 계산했을 때 1이 된다는 뜻이죠. 예, 주어진 놈을 가지고 계산한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x라는 점이 있을 때 x의 놈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x의 놈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점하고 x를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하나 생기지요. 그럴 때 이 원을 이렇게 통과하는 요점이 생겨요.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유클리드 공간에서 계산하듯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E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원점에서 여기 X까지도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공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거리를 잴 수 있어요. 그 유클리드 거리를 E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X의 민콥스키 거리, 이 놈을 가지고 계산한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그것은 여기 2분의 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분의 2원. 그러니까 민콥스키 거리라는 것은 그 같은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그 방향에서 이렇게 단위원을 뚫고 지나가는 이 벡터의 크기, 그걸 가지고 원래 있던 이 벡터 x까지의 크기를 나누어 주면 돼요. 예, 그게 민콥스키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x까지의 거리는 이만큼 분의 이만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접선에서는 이 공하고 단위원하고 접하는 점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게 접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Z2까지는 거리가 당연히 1이지요. 공에 있으니까, 단위 공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접선의 다른 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여기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곡선이 안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의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공 바깥쪽으로 나가버리죠. 공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실제로 이 유클리드 거리를 이 공까지의 거리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예, 어느 쪽에 있든지 당연히 이 공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접하는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원점하고 제일 가까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거리 내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접하면 다른 방향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구나. 그럼 거리가 더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Z2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예, 이 접선 위에서 또 다른 점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X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에 가장 가까운 점이라는 것은 이 방향에서 Z2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이 같은 방향이 돼야 예, X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하고 평행이 되는 선을 X에서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때 이 선이 이 접선하고 만나는 점을 선택하면 당연히 이 점은 X 플러스 베타 Z2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예, x라는 벡터와 z2라는 벡터를 가지고 그 벡터에 덧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벡터를 더하면 여기 x라는 벡터하고 y라는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서리까지 가면 여기가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가 이런 방향으로 있고 여기 z2가 이런 방향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x하고 z2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선은 이 선하고 나란하겠죠. 그렇죠? 예. 그 나란한 선을 따라서 간 거니까 여기 이렇게 조금 더 가게 되면 당연히 x하고 이만큼을 더한 거고, 예, 더 나아가면 x하고 이만큼을 더한 거지요. 근데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라는 것은 여기 Z2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해갖고 표현할 수 있는 벡터죠. 그래서 베타 Z2로 표현되는 벡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적당한 베타에 대해서 x 플러스 베타 Z2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x 플러스 베타 Z2라는 것은 당연히 x가 이만큼이니까 여기 Z2하고 나란한 선상에 있는 어떤 점들이겠죠. 예, 이게 바로 x 플러스 예, 제타 Z2에다가 제타라는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표현되는 그런 벡터 전체의 집합이에요. 이 직선이.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접선 L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하고의 교점을 선택하면 되지요. 예, 그것을 x 플러스 베타 Z2다.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베타라는 그 스칼라를 곱해갖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베타 Z2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베타 Z2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이 이 L에 이렇게 접하게 여기 있는 이 단위원을 평행 이동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요 거리는 다르니까 베타라는 거리하고 요 거리는 1이지요. 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축소하거나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축소시킨 거죠. 예, 단위원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확대해 가지고 이 선에 접하게 역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x에서 여기 x 플러스 베타 z2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놈을 가지고 표현하면 예, 이 두 벡터를 뺄셈을 해서 놈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벡터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x 플러스 베타 z2에서 x를 빼주면 x는 없어지니까 베타 z2의 크기가 될 거고 이건 놈이니까 놈의 성질에 의해서 이 베타의 절대값으로 나갈 텐데 베타는 0보다 큰 수를 선택했으니까 그냥 나가고요. 해서 베타 곱하기 z2의 놈이 되지요. 근데 z2는 여기 단위원상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이 놈은 1이지요. 그래서 베타 곱하기 1은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베타예요. x에서 x 플러스 베타 z2까지 거리가 베타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거리가 베타인데, 예, 우리 x에서 z2까지의 거리는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럼 x에서 z2까지의 거리는 이 방향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접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이 접선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 Z2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Z2 방향으로 계산할 때는 이만큼이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분의 실제 거리가 계산이 됐죠. 예, 그렇다면 이 거리가 더 짧은 거니까 짧은 걸로 나눠주면 여기 이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길이는 이 원에 있는 것보다는 더 커지죠. 자, 그래서 이 Z2 방향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이만큼 분의 이만큼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예요. 그렇죠? 예, 요 거리가 베타니까 이 거리는 예, 민코스키 거리를 계산하더라도 베타보다 커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X에서 Z2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예, 알파는 베타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 알파가 베타 이상이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 여기 x에서 x 플러스 베타 z2까지의 거리하고 x에서 z2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했더니 x에서 z2까지의 거리가 더 커요. 그렇죠? 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를 중심으로 해서 x에서 z2까지의 거리, 알파였죠? 알파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릴 거예요. 그 원을 bx 알파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당연히 베타보다 크니까 이 선분을 포함해야 되지요. x에서 x 플러스 베타 z2까지 이렇게 그은 선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 거리가 베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거리는 알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알파가 더 크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반지름이 알파니까 예, 이 원은 bx 알파라는 이 원은 당연히 이 선분도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원이라는 것은 컨벡입니다. 볼록집합이에요. 볼록집합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도 그 안에 있어야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집합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은 예, 이 집합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이건 컨벡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컨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볼록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두 점을 선택하든지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반드시 그 집합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볼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 이 단위원이라는 것은 볼록 집합이니까 여기 이 선도 포함하고 이 선도 포함한다면 당연히 이 끝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분도 이 볼록 집합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삼각형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x와 z2와 x 플러스 베타 z2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 이걸 t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t는 예, 이 공, x를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알파가 되는 공, 예, 이 공 안에 들어와 줘야 되지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Z2라는 것은 Z0 이하에서 잡은 점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직선을 하나 볼까요? 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x 플러스 제타 z2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점들입니다. 예, 이 직선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직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Z0 안쪽에, 즉 X하고 더 가까운 쪽에 Z2를 선택을 한 거니까, 예, 이 직선이라는 것은 이 공 B에 X에서 접하게 되든지 아니면 B의 바운더리를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X에서 한번 잘라야 되고 X의 앞선 점에서 그 점을 X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예, 그 점에서 바운더리 B를 절단하게 되지요. 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X에서 예, 이렇게 한번 절단을 하고요. B를 이렇게 가다가 뒤쪽에 예, 이게 순서가 먼저지요. 예, X보다 앞선 점입니다. 예, X 프라임이라고 나왔죠. 이 X 프라임에서 한번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하든지 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요 삼각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 삼각형 안에 요 선이 이 호가 완전히 포함돼야 돼요. X에서 Z2까지의 호. 그렇죠? 예, 이 호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은 이 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bx 알파라는 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bx 알파라는 공이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데 이 삼각형이 이 호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 공도 이 호를 포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호가 이 공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호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이 공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이 어떤 공인가요?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알파가 되는 공이죠. 그렇다면 x로부터 반지름 알파 안쪽에 이 호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 호 위에 어떤 점이건 x로부터 거리를 재면 알파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Z1이 순서대로 Z2보다는 앞선 점이었으니까 X부터 Z2까지를 연결하는 호에 Z1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Z1도 이 공 안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X에서 Z1까지의 거리는 이 공의 반지름 알파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Z0까지는 일단 이 이론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Z0 어떤 점이었나요? Z0라는 것은 X가 Z0의 수직이 되는 점을 찾은 거죠. X가 Z0의 수직인 점을 찾아가지고 Z0까지, X에서 Z0까지 그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X에서 가까운 점, 그 점의 거리가 X에서 먼 점의 거리보다는 작은 쪽에 있다. 그 거리 함수가 증가함수다. 이걸 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리를 어디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바운더리 전체에서 공의 바운더리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어디서 성립하는 걸 보였냐? x가 z0의 수직인 점 z0를 찾아가지고 x부터 z0까지 호에서는 이 이론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x부터 z0까지 호에서는 이 거리 함수 phi z, x로부터의 거리, x로부터 z까지의 거리, 이 phi z라는 함수가 증가 함수다라는 걸 보였죠. 그렇죠? 이제 이 z0를 마이너스 x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전체에서 보이게 되는 거지요. 나머지 반쪽은 대칭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보여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운더리 B 전체에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X부터 Z0까지는 성립했으니까 어딘가까지 성립하는 그 한계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Z0일 수도 있고 Z0보다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X를 향해서 더 접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최대가 되는 곳이 있겠죠. 자, 그래서 X부터 마이너스 X까지 호 중에서 그 호 안에 있는 Z를 선택해서 X부터 Z까지의 호에서는 이 파이가 증가함수가 되는 그런 집합을 우리가 수프리멈을 계산할 거예요. Z0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성립하는 최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최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성립하는 최대치를 Z바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최대치 Z바가 마이너스 X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론이 끝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모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이겠습니다. 마이너스 X까지 못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Z바가 그 최대치가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X가 있고 이렇게 호가 이렇게 방향대로 있을 텐데 여기 Z바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하고 거리가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모순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X까지 다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순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Z바라는 것이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Z tilde라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X, Z바 마이너스 X라는 것이 이 방향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방향을 가지고, 예. 이 방향을 가지고 이 방향에 단위 벡터를 잡을 거예요. 그럼 원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요게 단위 벡터지요. 그렇죠? 이 거리가 이 놈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요게 단위원이니까. 자, 그것을 Z tilde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리를, 예, 여기 Z 바하고 X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X, Z바 마이너스 X라는 이 벡터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벡터를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단위 벡터가 생기니까 이 방향으로 단위 벡터 이렇게 Z tilde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Z tilde를 Z바 마이너스 X의 놈분의 Z바 마이너스 X. 예, 이 벡터를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럼 단위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Z tilde의 놈을 계산하면 1이 되지요. 예, 그래서 Z tilde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 단위원상에 놓이면 돼요. 그래서 Z tilde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Z바가 마이너스 X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Z바가 이렇게 마이너스 X에서 띄어져 있으면 당연히 원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이 선이 마이너스 x까지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이 선이 마이너스 x까지 가려면 이런 선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잡으면 예, 이 z바가 마이너스 x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z tilde도 마이너스 x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해서 z tilde라는 것은 z 바보다는 앞으로 나가 있지만 예, 마이너스 x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해서 마이너스 x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z바는 이 이론이 성립하는 예, 최대치라고 했으니까 아까 z0까지 성립했죠? 그럼 z0보다는 그 이상인 쪽에 있겠죠. 그래서 관계가 x보다는 z0가 크고 z0보다는 z바가 그 이상이고 z바보다는 z tilde가 크고 z tilde보다는 마이너스 x가 커요. 예, 이런 관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x에서 z tilde까지 분명히 z 바가 최대치라고 했습니다. 최대치라고 했는데 z tilde는 지금 z 바보다 큰 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z tilde까지 간다라고 해버리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예, z 바까지가 최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이면 모순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Z tilde까지 간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Z바가 마이너스 X보다 작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Z tilde까지 간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X에서 Z tilde 사이에서 두 점을 선택할 거예요. 순서대로 Z1, Z2. 예, 아까 그 바운더리의 방향대로 준 거지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까하고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Z2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똑같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Z2에서 그 단위원에다가 접선을 그어서 L이라고 할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Z2에서 접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 접선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 L에서는 당연히 원점에 제일 가까운 점이 Z2가 되고요. 그렇죠? 예, Z2가 원점에 제일 가깝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적당한 베타에 대해서 이 직선상에서 아까 x로부터 예, 이렇게 이 Z2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찾을 거예요. 이 거리가 베타고요. 예,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L 위에서 이번에는 x에 가장 가까운 점, x 플러스 베타 Z2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Z하고 겹치는 선하고 X하고 예, 이 두 개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위에 있는 어떤 점인데 그 중에서 L 위에 있는 거 한 점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X 플러스 베타 Z2하고 X 사이의 거리는 예, 뺄셈을 해주고 놈을 계산하면 X가 없어지니까 예, 베타 Z2의 놈인데 베타 0보다 크니까 놈 밖으로 그냥 나가고요.
Z2의 놈은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 그래서 베타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베타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접할 테니까 아까 이론처럼 여기 X에서 이렇게 Z2까지의 거리를 재면 이 방향으로 거리를 재야 되는데 이 원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요만큼 분의 요만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는 커져요.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알파 이하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를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알파, x에서 z2까지의 거리, 그 반지름을 갖는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면 당연히 이 선분도 포함하고 이 선분도 포함하니까 이 선분의 끝을 연결한 요 선까지 해서 이 삼각형을 포함하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bx 알파라는 이 공은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알파인 공. 이 공은 볼록집합이니까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 x와 z2와 그리고 이 접선상에 있는 점 x 플러스 베타 z2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 이 삼각형 전체를 포함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하고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Z2는 Z tilde 이하인 쪽에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처럼 그 직선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X 플러스 제타 Z2라고 표현되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직선이지요. 예. 이 직선은 당연히 X에서 이 B하고 이 원하고 접하던지 그렇죠? 아니면 X에서 이 바운더리, 이 공의 바운더리를 절단하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절단하는 점은 당연히 X에서 한번 절단하고 그리고 Z바보다는 먼저 있는 점, X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그 X 프라임에서 점을 절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그림을 볼까요? 예. 여기 Z0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리고 이 이론이 성립하는 최대치 Z바가 있어요. 그럼 Z0는 Z바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Z바가 마이너스 X 쪽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Z tilde를 잡았어요. 여기 Z바 마이너스 X 요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원 위에서 선택한 점이 Z tilde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Z2는 Z tilde보다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점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선하고도 평행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선보다는 이만큼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렇다면 이 선도 이 선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바운더리를 커트하는, 절단하는 x 프라임이라는 점은 당연히 이 선보다는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선상에 z 바가 있는 거죠. z 바보다는 여기 x 쪽에 가까운 쪽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z 바보다는 x 프라임이 x에 더 가까운 쪽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 x 프라임에서 이 바운더리를 절단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x 프라임이 이렇게 z바보다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각형을 당연히 이 삼각형이라는 것이 x 프라임부터 z2까지의 호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잠깐 지워볼까요? 이게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니까 여긴 z바가 있고 여기 x 프라임이 있으니까 x 프라임에서 여기 z바까지 요 호는 당연히 우리가 선택한 이 삼각형 안에 있어야 돼요. x와 z2와 x 플러스 베타 z2 이걸 꼭지점으로 갖는 이 삼각형 안에는 여기 x 프라임부터
Z바까지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요 삼각형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삼각형 안에 x 프라임부터 z2까지의 호는 들어온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이라는 것이 이 공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공도 이 호 x 프라임부터 z2까지는 포함해야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x 프라임 하는 것은 z바보다는 먼저 나오는 수였어요. 먼저 있는 거예요. x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z바가 어떤 수인가요? 조금 전에 했던 그 phi라는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는 그 최대치가 z바였습니다. 그렇죠? z바까지는 예, 먼 쪽에 있는 것의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의 거리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라는 게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x부터 z바까지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이미 증가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부터 z바까지는 다 그런 이론이 성립하는 건데 x 프라임이 z바보다 먼저 나와 있다? x에 가깝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x부터 x 프라임까지도 그런 이론이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 x부터 x 프라임까지도 이 공 bx 알파 안에 들어와야 되지요. 자, 그럼 bx 알파라는 것은 x부터 x 프라임까지 포함하고 x 프라임부터 z2까지 포함하고 이걸 다 연결하면 x부터 z2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bx 알파가 예, cxz2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z1은 z2보다는 먼저 나오는 수였으니까 예, CXZ2, X에서 Z2까지의 호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Z1이라는 것도 BX 알파에 포함돼야 되니까 X에서의 거리가 알파가 되는 공간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X에서의 거리가 예, 알파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X에서 Z1까지 거리가 알파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 z바라는 것을 파이가 증가함수가 되는 그런 최대값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z바가 마이너스 x보다 작다고 하면 이게 z바까지 성립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선 z tilde까지 다 성립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모순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phi z가 이 거리 함수가 z tilde까지 성립했다라고 했는데 z tilde라는 것은 z바보다 큰 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z바라는 것이 이 파이가 증가함수가 되는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요? z바가 마이너스 x까지 못 가고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z바가 예, 이 수프리멈이 된다라는 것에 모순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z바라는 것이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성립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예, 민콥스키 평면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유클리드 공간처럼 같은 얘기로 할 수 있다. 예, 이런 결론이 됐네요. 예, 그래서 단위원 위에서 이렇게 x와 마이너스 x를 선택을 해서 예, 그 이 호에서 z1, z2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유클리드 공간처럼 여기 이 민콥스키 평면도 여기 x에서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와 x에서 먼 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 먼 곳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더 큰 값을 갖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